예, 안녕하세요. IT조선 막대먹은 산업부의 이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노덕인입니다. 한 명이 없네요? 보내버렸어요. 어디요? 뉴욕으로요. 뉴이어. 아, 출장. 예. 예, 오늘 부득이 그래서 이강현 기자를 뺐는데요. 다음 시간에 뺄지도 모릅니다. 영영 빼는 건가요 이제? 뭐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시켜주지. 내가 보내버리겠어. 그냥 뭐 잘 교육 좀 시켜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템이 중요해요. 아이템. 미국물 먹고 왔으니까 재밌는 거 좀 우리 넣을 수 있도록 잘 설득하면 끼워주고 아니면 말고. 예, 오늘 막대먹은 산업부 주제는 단말기 유통법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년이 된 법입니다. 아, 이게 언제 이게 안착되나 했는데 벌써 3년이나 됐어요. 네. 빠르죠. 그렇죠. 이게 뭐 10월 1일 기준이니까 이 도입된 취지나 이건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유 기자 예.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자세히 아니라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이게 들어온 게 사실은 원체 그 당시에 뭐 가격이 막 들쑥날쑥했어요. 정보를 네.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싸게 사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원가 비싸게 그대로 사고. 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러면 뭐 누구는 호갱되고 누구는 호갱을 되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나이, 성별, 뭐 지역, 정보와 격차 이런 걸 모두 배제하고 똑같이 누구나 동일하게 가격으로 도입해서 네.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취지와 그다음에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경쟁을 좀 과당 경쟁을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신료 이제 누구는 누구는 보조금을 받아서 싸게 사고 보조금을 못 받는다 이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선택 약정 할인을 넣어서 할인을 좀 해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도입을 했던 거죠. 이 단말기 유통법 이름이 굉장히 길죠. 네. 원래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머리 좋아. 힘들어. 유 기자는 못 외워요. 저 못 외워요 이거. 그냥 뭐 단통법 아니면 단말기 네, 유통법 얘기하는데 정말 이름은 길지만 여튼 참 많은 내용을 담긴 했어요. 이게 보조금 주는 그 일반 판매점까지 처벌을 한다든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법이 내용이 들어가면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재편할 거라고 봤는데 이 세 가지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그 나이 지역에 따른 차별 이런 거 없이 같은 가격에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취지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는 10만 원에 사는 거 아니면 0원에 살 수 있는 거 누구는 100만 원에 사고 막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상으로는 뭐 너는 호갱이 됐네 안 됐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어요. 커뮤니티 있잖아요. 많아요. 그 호갱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배경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폰 때문이었어요. 이게 만들었어요. 네네. 이게 만들었어요. 호갱. 폰파리도 그렇게 나온 거죠. 호구 호갱, 폰파리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용산에 물론 있었는데 그건 좀 역사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됐는데 여튼 그 가격을 갖게 해서 팔겠다 이 취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평가가 좀 나오나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은 했죠. 성공은 한 셈이죠, 사실. 성공을 했죠. 그 취지대로. 모든 국민을 다 호갱을 만들었으니까. 네. 아니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뭐 지역이나 나이나 정보 격차에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됐죠. 네. 단 비싸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게 음지로 숨어버렸어요. 조용히 네. 불법 보조금 주면서 싸게 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란이라는 이제 사태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오늘 지금 9월 28일 현재도 지금 대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날씨가 맑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죠. 이게 판매점 은어로 해서 맑은 맞습니다. 뭐 흐림 이렇게 나와서 맑으면 보조금을 많이 주는 불법 날이고 보조금이 많아지는 오늘 날이고. 스마트폰 사기 좋은 그림은 안 날이네 이런 그렇죠. 거죠. 그걸 그냥 우리가 서비스를 해볼까요? 네, 여튼 이제 상황이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비싸게 사고 아는 사람만 싸게 사는 좀 이 비정상적인 시장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음지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커뮤니티 같은 데를 정말 많이 뒤져야 되고 네. 또 그 신도림이나 뭐 강변 테크노마트 이런 데를 발품을 정말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야 다 알아보고 네. 다녀야 싼 데를 찾을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저도 그래서 나름 그래도 IT 전문 기자인데 저도 여기저기 막 뒤져갔는데 이게 저는 하나도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이게 은어가 많죠. 네. 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맞습니다. 좌표를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거지? 막 궁금해가지고 이게 좌표를 찾는 게요. 일단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거 밥줄 아니에요? 뭐 일단 힌트만 드릴게요. 이게 일단 카톡방을 찾아야 돼요. 카톡방을 찾거나 그게 아니면 뭐 포인트. 밴드 이런 데를 좀 뒤져서 찾아서 이제 그 뒤는 제가 놓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떴다 방식으로 네. 더 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태 이 뭐
모든 국민이 비싼 가격의 스마트폰, 휴대폰을 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뭐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음지화된 또 불법 보조금 시장이 또 뒤에서 조용히 양상되고 맞습니다. 일부만 혜택 본다는 거, 이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그 통신사의 과당 경쟁을 막겠다 뭐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게 맞죠. 왜냐면은 뭐 그 기존의 그런 대란이 좀 이렇게 대놓고 벌어졌었다면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음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런 경쟁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 저기 뭐 방통위에서 이렇게 현장조사 나가고 했을 때 여전히 그 벌금의 수위가 아직 높고요. 네. 사실 통신사들 중에서 SKT가 가장 벌금을 많이 물었더라고요. 그 아니, 그건 관련해서는. 매출 기준을 해가지고 네. 하는 기준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점유율이 거고, 가장 높은 사업자니까 숫자는 좀 다를 수는 네, 있어요. 표본도 그렇고. 어차피 같은 표본을 네. 뽑아가지고 해서 매출 기준으로 어쨌거나 가중을 때리니까. 그런 그 유통점에서 벌어지는 그런 비일비재한 경쟁은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근데 또 한 가지 그 좋았던 점은 이 단말기 유통법 때문에 일단 그 이 통사의 마케팅비는 좀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어요. 예, 문제는 이게 소비자 혜택으로 과연 얼마나 돌아갔냐, 이거는 또 얼마나 다른 많은 얘기라는 사람한테 거죠. 가느냐 뭐 네.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이 핵심은 정부가 이 통사 간 경쟁을 막은 게 더 포인트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많이 하지 마라, 적당하게 그냥 과열되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네. 이제 소비자단체 경쟁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진율이 높아진 거죠. 네. 이 통사들의 예, 맞습니다. 오늘 준비 열심히 하네요. 네, 이게 원가 보상률이라고 하는데, 이 원가 보상률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지출을 설비 투자 설비 같은 걸 투자를 했으니까 해야 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단말기를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를 판매하고 남은 돈으로 이제 얼마나 투자를 했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이게 지금 100%가 넘었어요. 3, 4 다. 네, 3, 4 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3, 4가 다 100%를 넘는 보통 게. 90%대였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3, 4가 모두 100%를 다 넘어가서 이 100%가 넘어갔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라는 얘기. 투자 여력이 있다는 투자 건데. 여력이 있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이 통사들은 뭐 사실 손 안 대고 코푼 껴구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시장 과열 기준으로 하는 게 번호 이동으로 보통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몇 건 정도죠? 보통 지금 그 방통위에서 과당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하루 24,000건이거든요. 24,000건. 네, 근데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한 만 건 후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신제품 나올 때 좀 이제 올라가고. 이제 V 서치나 뭐 S8, 아니 뭐 노트 노트 8 8, 이번에 최근에. 나왔을 때, 최근에 나왔을 때가 이제 뭐 노트 8이 나왔을 때 그때 24,000건을 좀 넘어섰었어요. 네. 근데 그게 옛날에는 참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봤었다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지나친 감이 있네요. 지나친 감이 있고. 그 통신료 할인 혜택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가? 이건 좀 나아지겠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 부분은 사실 가장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 20% 할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그 단말기 유통법 도입 초기에는 이게 잘 알려지질 않아서 참 홍보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1년, 2년 지나면서 뒤늦게라도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가입을 할 때 보조금을 받을래? 아니면은 선택 약정 할인을 할래? 라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그래도 그나마 가계통신비를 좀 경감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두 분 말씀 잘 듣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단말기 유통법이 현재 상태에 와 있는 그 책임은 과연 누가 가지고 있을까? 책임은 누가 당연히 잘못했을까? 정부죠. 정부가 처음에 도입을 그걸 왜 해? 도입을 왜 해? 그거를 쓰잘데기 없이 왜 전 아니. 국민은 호갱을 만들어? 아니 선의로 도입한 법을 누가 어떻게 잘 지킬까를 생각을 해야지. 유통사랑 제조사가 제대로 아니 이걸 정부가 보면 안 과도하게 해준다. 너무 이거 개입을 한 거 아니에요 시장에? 아니 그럼 그걸 못 따라간 국민들도 잘못했다는 거요? 왜 국민을 욕해? 너는 국민 아니야? 어느 정부가 문제예요? 아 그거는 말 못하죠. 아니 뭐 있잖아요. 앞 정부들, 전 지금 정부예요, 정부들. 전 정부예요, 전 정부예요. 난 빨간색이 싫어요.
뭐라는 거야? 아, 이광영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전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정부 입법을 했었고, 네. 어쨌든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정책이 시행이 됐을 때, 법이 시행이 됐을 때 제대로 뭔가 좀 혜택을 그냥 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통사와 제조사, 제조사도, 뭐 수익률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진짜 진정성 있게 했느냐, 이건 좀 고민이 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때 뭐 그 선택 약정 할인율 5%포인트 올린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죽는 소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생각보다 뭐 그럴 여력이 충분히 있었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들고, 네,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기기 가격 계속 올릴 궁리만 하는 것 같고. 아, 근데 그건 또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그 선택 약정 할인, 이거 내가 얘기하고 있을 게 아닌데, 약정 할인제 가입했던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한 몇 명이었죠? 한 뭐 300만? 400만? 뭐 이런 얘기 나왔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미미했죠. 근데 지금 플래그십 단말에 대해서 이제 이 요금 할인제 가입하는 사람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할 처럼 뭐 1인당 뭐 10,000원 할인해 주는데 10,000명이 된다, 10만 명이 된다, 이게 이런 규모가 아니잖아요. 통신사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통신사 편인가? 그럼 뭐 소비자는 결국 비싼 값 주고 사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정부도 뭐 누구 정부가 잘못된 건 모르겠고. 아무튼 뭐 오늘 좀 다양하게 그 단말기 유통법 3주년을 맞이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나름 어찌 됐건 그 세상에 완벽한 법이라는 건 없고요. 운영하다가 뭔가 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쳐 나가는 그런 좀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뭐 사실 합니다. 또 완벽한 소비자도 없죠. 소비자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상해. 이상 그 오늘의 IT 조선의 막대먹은 산업부 코너를 마치고요. 그 다음 시간은 제가 공언하는데 분명히 이 추석 연휴에 대란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니, 잘 가셔야 되나요? 지금 카톡방 분위기상으로는 터진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 화요일에 저희 그 3명 내지는 이광현 기자가 만약에 뭔가 좀 있으면 붙여서 4명 정도가 같이 생방으로 막대먹은 산업부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